마트에 갔는데 어제 본 라면 가격이 오늘 다릅니다. 분명 같은 제품인데 가격표가 계속 바뀌어요. 주유소 기름값은 어제보다 100원이나 올랐고 다음 달 내야 할 휴대폰 할부금도 왠지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해외로 부품을 수출하는 친구의 회사는 역대급 실적이라며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미국 유학 간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저는 환전 수수료를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왜 똑같은 환율 쇼크 속에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걸까요?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오르는 이 현상, 사실은 2026년 새해 미국이 던진 거대한 폭탄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 환율 전쟁의 한가운데 당신은 이미 서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립주의가 내 지갑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킹달러의 종말이 불러온 새로운 경제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킹달러라는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맛집은 뭘 사 먹든 뭘 팔든 사람들은 항상 그 집의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거래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있고 어디서든 받아주니까요. 이게 바로 기축통화, 즉 킹달러의 위상입니다. 전 세계 무역거래의 절반 이상,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외화 보유액의 60%가 바로 이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 신뢰를 보증해왔죠. 그런데 2026년 이 동네 맛집 사장님, 즉 미국이 갑자기 이제 우리 가게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만 장사하겠다며 수십 개의 단골 거래처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 선언입니다. 맛집 쿠폰 달러도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쿠폰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옆 가게, 앞 가게의 다른 쿠폰유로 위안 등을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정 국가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고 그 국가의 통화가 힘을 얻었다가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일본 탓으로 돌리고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엔화 가치를 급등시켰습니다. 이 합의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큰 타격을 입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플라자 합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특정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리더였던 미국의 일방적인 이탈로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예측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약세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떤 기업과 산업이 기회를 잡았을까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바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K 콘텐츠 기업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며 제작비를 달러로 받아왔습니다. 과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일 때 100만 달러짜리 계약을 했다면 13억 원을 벌었죠. 하지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어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0만 달러를 받아도 원화로 환전하면 11억 원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을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영리한 K콘텐츠 기업들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계약 통화를 다변화하고 제작비 일부를 유로화나 위안화로 받는 계약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로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질 것을 예측하고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달러 약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다른 통화 강세의 이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환율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통화 다변화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조금 의외의 분야입니다. 바로 국내 농수산물,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기업들입니다. 원래 이 시장은 수입 과일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칠레산 포도 등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식탁을 점령했죠. 하지만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는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수입품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언뜻 보면 국내 농가에겐 더 큰 위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팜 기업들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싸진 만큼 자신들은 가격이 아닌 가치로 승부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당일 수확,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무농약 인증으로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입 과일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프리미엄 농산물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변동이 만든 위기를 내수시장 장악의 기회로 바꾼 겁니다. 이들의 성공은 환율 변동이 단순히 수출입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수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반면 뼈아픈 실패를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신 기술 장비를 수입해 사업을 확장하려던 중소 IT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의 고성능 서버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야만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비용이 절대적이었죠.
달러 약세는 수입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더 적은 원화를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환율이 더 떨어질 것, 즉 원화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대금 결제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가 촉발한 혼란은 단순한 달러 약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폭발하며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결제를 미루던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장비 대금을 치러야 했고 사업계획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환율 예측에만 의존하다가 변동성 자체에 무너진 겁니다. 이들의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헤징이라고 부릅니다. 선물환 계약처럼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거래할 것을 미리 약정해두는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이 거대한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핵심 변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수입 의존도 vs 수출 경쟁력입니다. 당신의 소득과 지출 구조가 어디에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출 기업에 다니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오는 일을 한다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해외 직구를 즐기는 소비자에겐 유리하죠. 일상에서 나의 직업, 내가 주로 소비하는 제품들이 국내 생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경제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외화 부채, 외화 자산입니다.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지 아니면 달러로 보유한 자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상황에서는 달러 빚을 갚기가 수월해집니다. 더 적은 원화로 같은 금액의 달러 빚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외화 자산을 가진 사람은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대출 계약서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외화로 표시된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환율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위험 분산, 베로스 집중 투자입니다. 실패한 IT 기업처럼 환율의 한 방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K콘텐츠 기업처럼 계약 통화를 다변화하거나 개인이라면 투자 자산을 원화와 외화로 적절히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엔, 위안 등 다양한 통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들의 자산 관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통화로 환전할지 고민하는 작은 습관부터가 바로 위험 분산의 시작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국이 촉발한 킹달러의 종말은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려 내 지갑을 위협하지만 동시에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 부담을 줄여주지만 수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러 약세라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출 기업에 다니는지, 수입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지, 달러 빚이 있는지, 달러 자산이 있는지, 내 소득과 자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 분산되어 있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환율 변동 앞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만의 서핑보드를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